매출이 어느 정도 되죠? 평균 정도로는 좀 2천만 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 예약이 몇 건 정도 되세요? 15명 정도는 항상 차는 것 같습니다. 주말에는 거의 일주일 전에 미리 차고 있는 것 같고, 손님은 한 350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워킹 손님이나 신규 손님은 받고 있진 않고, 원래 저한테 머리 하셨던 분들만 재방문으로 오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펠리아 서울 양평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, 저 맨즈컷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찬 원장이라고 합니다. 처음에 시작했을 때 손님이 좀 있었나요? 많이 없었죠. 하루에 뭐 5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디자이너 데뷔하기 전까지 상담이라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. 어떻게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해야 이 스타일이 나오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어울리게 하는 게 좀 어려워서, 예약이 잡히면 초대 때는 유튜브를 다 찾아본 것 같아요.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봐서 조금이나마 저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메모를 하고 접목을 시켰던 것 같아요, 상담할 때. 특히 초디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머리를 하려다 보니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운 학생분들이 꽤 많았었는데, 그때 그럼 회원님이 느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오셨던 금액이 있었냐, 그럼 알고 보니까 뭐 이 정도였다. 그럼 오늘은 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서 그걸로 맞춰드리겠다. 원래는 뭐 안 되는데, 약간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오늘 그러면은 감사해서 그렇게 해드리겠다. 항상 그렇게 밝게 그렇게 상황을 대처했던 것 같고, 또 한 번은 제가 50% 혜택을 한 3번인가 4번 막 계속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오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늘은 제가 처음이니까 해주시면 안 돼요? 오늘은 제 아들이 처음이니까 해주시면 안 돼요? 저 앞으로 또 올 거니까 해주시면 안 돼요? 저 오늘 파마는 처음이니까 해주시면 안 돼요? 이런 분이 계셨어요. 근데 제가 그분한테 물론 가능하다. 항상 이렇게 오실 때마다 제가 밝게 대하고 해서, 어느 날 저희가 멤버십 행사하는 달에 회원님 근데 항상 50%를 받으시고 계신데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이 행사권을 끊으시면 50%를 매번 받을 수가 있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그걸 하시고 가신 거예요. 그게 거의 100만 원 상당의 멤버십이었는데 그래서 퍼져서 진짜 망하는 집은 없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느끼고 아직까지도 오고 계십니다.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풀을 해봤자 몇만 원 차이잖아요. 그 몇만 원 더 벌자고 안 된다고 내가 거부를 했더라면 과연 계속 왔을까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당장에 돈을 벌려고 한다면 어떻게든 이것저것 추가하고 할인을 안 해주는 게 이득이겠지만, 저는 항상 회원님을 대할 때 오늘 한 번이 아닌 몇 년 또는 수십 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퍼져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퍼져서 망할 게 없다. 아껴서 망한다. 보통 미용실에서는 대체로 손님을 받는 시스템이 있는데, 다른 선생님의 멤버십을 나한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제가 처음에 일했을 땐 그때는 대체로 해주면 봉사처럼 빵원을 내는 거예요. 돈을 안 받는 거예요? 네. 그러면은 저는 그냥 선생님 거 멤버십을 차감해 주는 거고, 저는 그냥 빵원으로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돈을 못 받나요? 맞아요. 왜 그걸 했냐면은 서로가 바쁠 때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. 이제 많게는 150명, 200명 정도 대체 실수를 받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계속 빵원인 거죠. 근데 제가 내가 이게 내 손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받았으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 힘들었겠구나. 그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엄청 고생을 했겠죠. 손님은 많이 받지만 매출이 아예 안 나왔으니까. 근데 어느 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, 그분들이 저한테 예약을 하고 멤버십을 끊는 경우가 생겼어요. 실제로 제가 8개월, 9개월 찰 때 제가 일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예약을 취소하고 병원에 갔는데 굉장히 급성연령에 걸려가지고 당장 수술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.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1,500만 원 매출을 했던 시기였는데, 그 전에는 제가 단 한 번도 1,500만 원 해본 적이 없어요. 1,000만 원 해본 적 없는데 어떻게 했냐, 7, 8개월 동안 대체 손님을 받았을 때 진짜 내 고객이라고 느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막 일주일 넘게도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매출을 했던 경험을 했었습니다. 평상시에 나한테 오는 고객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손님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처음 하면 뭐든지 다 내 고객이라 생각하고,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하지 이런 개념보다 원래 우리 머리 예쁘게 해주려고 직업 선택한 거잖아요. 그럼 어떻게 머리 예쁘게 해주지? 어떻게 하면 다음에 난 또 오게 해주지? 진짜 원래 우리의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좀 처음엔 접근을 하는 게,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손님들이 넘쳐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 마케팅 같은 게 좀 있나요? 저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던 건 인스타그램 4년 전에 처음 시작했었는데요.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오시는 손님들 사진 찍어서 다 올렸어요. 좋아요 2개도 달리고 3개도 달리고 했는데, 그때 제가 많이 했던 방법은 저랑 비슷하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팔로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다른 디자이너 분들한테 제가 관심을 가지려고 댓글도 달고 팔로우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팔로우가 있는 다른 손님들도 있을 거잖아요. 그렇게 연결해서 온 경우가 좀 많았어요. 근데 그게 또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나 너무 이미 잘하고 계신 분 남기면 사실 제가 묻히거든요. 이제 뭔가 열심히 하고 잘 될 것 같으신 분이나 아니면 저랑 뭔가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 항상 관심을
줬던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제가 관심을 갖고 싶으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관심을 줘야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주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방법은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형찬아 된장찌개를 먹을 때 항상 된장찌개만 파는 데를 가라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. 제가 미용에 그 접목을 시킨 거죠. 내가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할 때 막 이것저것 잘한다고 올리면 과연 이곳이 엄마가 말한 맛집일까? 아니다 이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커트 또는 남자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내린머리 커트를 많이 하잖아요. 시스루 댄디컷이라고 부르는데 그 머리만 올렸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 했을 때는 시스루 댄디컷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드물었어요. 한 6개월 차 때 일주일에 2분 정도가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서 뭐 원장님 저 인스타그램 했는데 2명이 왔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신나게 했습니다. 그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저는 한 1년 넘게 한 뭐 이틀에 한 번, 하루에 한 번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올렸어요. 진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년째 때 하다 보니까 뭐 몇백 개 비슷한 게시물이 쌓였겠죠? 광고 이런 거 한 적이 없었어요. 그 한 영상이 한 20만인가까지 떴는데 그게 공유가 한 2,500개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막 댓글도 되게 많았고 좋아요도 막 몇만 개 찍혔고 그 시기에 진짜 최소 50명에서 한 달에 100명까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. 되게 많이 잘 됐었고 390명씩 거의 했던 시설이 있었습니다. 미용한 지 1년 차 때 그런 많은 회원님이 찾아와가지고 힘들고 되게 바쁜 상황도 경험할 수 있어서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보통은 반응이 없으면 안 하게 됐어요. 제가 그거를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머리라는 게 있잖아요. 이렇게 보는 거랑 사진을 찍고 보는 거랑 되게 달라요. 사진을 찍고 보면 머리가 왜 여기가 이렇게 잘렸지? 디테일한 게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사진으로 디테일을 체크하다 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꼭 손님을 끌어오기 위한 게 아니라 맞아요. 나의 성장을 위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수를 기대하고 계속 올리게 되면 하다 포기하게 되잖아요. 그쵸. 꼭 손님이 와서 매출한다기보다는 그냥 미용인으로서 내가 사진 찍고 내가 내 실력 올라가면 당연히 나중에 매출 따라오겠다라는 그냥 그런 믿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재방문을 만드는 좀 꿀팁이 있나요? 일단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미용사와 다름의 느낌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다 생김새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. 모든 게 어떤 상황인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불편했던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예를 들어 회원님께서는 오늘 제가 처음 해드려서 질문을 하는 건데 머리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라고 항상 물어보고 여기서 좀 붕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. 어떤 걸 말해야지?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구렛나루는 좀 전 긴 게 좋아요.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면은 저는 사실 뭐 이마가 넓어서 저는 사실 구렛나루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부분을 커트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상담할 때 멘트 다시 합니다. 아까 구렛나루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 제가 오늘 길게 좀 남겨드리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내 마음을 좀 잘 알아주고 좀 편안한 느낌을 줘서 재방문이 되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혹시 또 재방문하는 꿀팁이 있을까요? 또 하나는 미래를 예상하고 계획을 짜주는 걸 되게 잘해요. 곱슬머리 회원님이 되게 샤프한 뭐 슬릭컷 좀 이렇게 촘촘한 가벼운 느낌을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뭐 보통 디자이너들이 그러면 매직을 추천을 보통 하잖아요. 근데 회원님께서 만약에 나는 그거 오늘 할 생각 없다 이러면 보통은 뭐 알겠습니다 끝나지 뭐 더 이상 추천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. 그럼 저는 거기서 항상 뭐 하냐면 오늘은 그러면 매직 없이 커트만으로도 예쁘게 해드리겠다가 첫 번째로 멘트가 나가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근데 혹시나 손질을 하시다가 다음에 오시기 전에 좀 곱슬거려서 왜 그 느낌이 안 나지라는 느낌이 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 그때만 말씀해주세요 하면 회원님도 한 달 뒤에 우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때 말씀한 게 그거였군요. 오늘 해주세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제가 오늘은 추하지 않아도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지 이야기해드렸고 뭐 한 달 동안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추천 시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부터 할 것 같으세요? 많은 선생님들을 도와주기. 제가 원장이 돼보니까 결국에는 잘 되는 사람들은 도움을 먼저 주는 사람이더라고요. 사실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들끼리 뭐 샴푸를 해주고 뭐 시술을 같이 해준다라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배운 거는 항상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 바쁘면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매장인데 제가 먼저 다가가서 샴푸해주고 먼저 시술해주고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정말 급했던 상황이 있었어요. 그럴 때 저도 다른 디자이너나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을 때 그때 그들의 손길이 없었으면 많은 컴플레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제 앞으로의 포부는 미용업을 좋아하는 만큼 열정을 항상 많이 보여드릴 거고 함께하는 동료들은 제가 어떻게든 성장을 시키려고 항상 저 또한 먼저 배우려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.